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어떻게 혼나느라고 늦었나요? 뭐 손님도 많고 예. 뭐 할 일도 좀 있고 그래서 예. 회의가 좀 늦어져서 아이고, 늦었습니다. 뭐 화제 중심에 있는 손혜원입니다. 예,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죠 김군자 할머니께서 예,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직접 조문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썰렁했나요? 처음에 가실 때? 아, 그게 아니고 예. 그 전날 돌아가신 날 그 블로그랑 이 사람들이 이제 SNS에 올리는데 너무 썰렁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예, 사람이 너무 없다. 떠나시는데 이럴 수가 없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확 마음이 동해가지고 밤에 10시쯤 돼갖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같이 문상을 갑시다. 근데 그때 제가 왜 그 선거하고 나서 의원님하고 같이 우리 갔었잖아요. 나눔의 집이. 네, 광주 그리고 나눔의 두 집에. 번째도 또 제가 2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봤던 할머니예요. 마음이 짠하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또 갔다 올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좀 마지막 날은 좀 사람이 많은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같이 가자고 예.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한 30명 정도 같이 가시겠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도 놓이고 그러지만 또 혹시 그분들이 다 안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좌관들하고 입법 보좌원들까지 10명을 전부 상복을 입고 이제 7시까지 가라고 그러고 저는 어제 아침에 평창을 갔었거든요. 평창에. 예. 평창 가서 이제 행사하는 거 보고 시간 맞춰서 그 성남으로 갔죠. 갔더니 세상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직원들이야 뭐 그렇다지만 안에가 사람이 가득 차갖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잘 됐네요. 예. 근데 그분들은 저는 한 명도 모르잖아요, 얼굴을. 근데 페이스북 보고 왔습니다. 페이스북 보고 왔습니다가 거의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 없을 때부터 거의 한 100명이 넘게 그런 왔다 가신 분들이 거예요. 오셨군요. 그리고 예. 7시에 이제 제가 7시부터 10시까지 있겠다고 이제 약속을 드렸죠.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계속 있는데 뭐 성남의 공예인들 협회에서 또 20명이 따로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거의 상주잖아요, 바깥에서. 누군지 모르는데 저 때문에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몇 팀이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계속 하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또 국회의원 만나면 사진 찍자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좀 자제하다가 이렇게 남들이 안 보는 데서 그냥 기념사진만 이렇게 인증샷만 몇 개 찍어드리고 될 수 있으면 좀 덜 찍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막 일어나서 나가시면서 찍자고 그러는데도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제가 국회의원들 카톡방에도 그 얘기를 적었어요. 저는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오시고 유승민 의원도 오시고 그래서 잘하고 그랬더니 10시가 됐더니 그쪽에서 혹시 누가 일 좀 도와주실 분 있으면 좀 나와주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국회의원들 조기가 온 거예요. 이것을 좀 수거를 해서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제 택배사들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10명이 이제 보좌관들이 쫙 나갔더니 거기 계시던 남자분들이 다 나가서 그걸 순식간에 정리를 다 했어요.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10시까지 약속을 했잖아요, 있기로. 근데 10시 조금 전에 이제 송영길 의원이 오셔서 안에 방 쪽에서 이제 그 할머님들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가 다 끝나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우리도 끝나서 이제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 조기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제 같이 늦게까지 남아있던 분들은 되게 이제 오후가 돼서 좀 썰렁해지니까 늦게 되니까 저녁 늦게 그래서 앉아 계시던 분들인데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정말 제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일어나는 마당에 송영길 의원은 아무 죄도 없이 제가 같이 찍자고 앉히고 그리고 저쪽 자리 있던 분 마지막 남아있던 분들이 다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선거할 때 제가 맨날 그 1번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나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딴 분들까지 괜히 그래요. 저 그래서 때문에 뭐 그렇게 되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논란이 있으면서.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라고 그러지. 예.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서 어쨌든 엄지척하는 것은 잘못이죠. 예. 잘못했고 그리고 끝나고 나왔는데 사진들이 쭉 올라왔는데 뭐 저는 사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이 송영길 의원님 괜히 같이 오셔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거기 와주신 그 100여 명의 분들 그 전날 밤부터 뭐 의정부에서 오시고 대전에서 오신 분들까지 그렇게 저 때문에 오셔서 너무 보람 있고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 조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의금을 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성의를 갖고 멀리서 오신 분들인데 그냥 제 실수 하나로 이 모든 분들의 그 성의가 다 그냥 한 번에 물거품이 됐다라는 게 저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 순간에 뭐 모든 분들 제게 또 실망하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이송영길 의원님하고 그리고 그날 와주신 분들께 제가 뭐 너무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 그렇죠. 뭐 잘하려고 하는 일들이 꼭 그 한순간에 긴장의 끈을 놓으면서 그냥 또 이렇게 실수가 나오고 그렇다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을 또 안 하고 가만히 숨죽이며 그러고 있기도 어렵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이. 죄송하고요. 네. 앞에 시간 못 와서 죄송하고. 예, 기자들한테 전화가 지금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입장을 밝히기가 아직 아니에요. 밝혔어요? 사과 글을 올렸고요. 글 올렸고.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최근 들어선 저는 전혀 전화 안 받아요. 기자들 전화는 제가 통화 안 하고 우리 김성애 보좌관이 그 공보 쪽은 잘 하고 계시고요. 김성애 보좌관 아까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더만. 연락이 하루 종일 받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과 글을 이제 써서 그 자료로 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구구절절히 그렇게 사과를 할 내용도 아니지만 이미 그 기사란 것은 좀 더 자극적인 걸로 쭉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사과를 했던 그런 얘기들은 잘 안 실리게 마련이죠. 그거야 할 수 없는 거지. 저는 그런 거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 의원이 어쨌든 사과를 했고요. 김군자 할머니 돌아가신 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렇게 자꾸 지금 살아계신 증언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 살아계셨을 때 진솔한 일본 정부로부터의 사과 배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37분 생존자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광주 나눔의 집에 한번 이제 가서 안 소장님 안 소장님 보고 그러는데 김군자 할머니는 조용하신 편이에요. 거기 이제 한 10분 가까이 계시는데 할머님들마다 다 이렇게 틀려요. 스타일이. 성격 틀리고 어떤 분은 계속 손잡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김군자 할머니는 비교적 말씀이 좀 없으시면서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분이셨는데 저도 이제 트위터로 조의를 표했는데 이분의 사연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기구합니다. 할머니 다들 기구하시죠. 16살 때 위안소로 끌려가서 3년 동안 이렇게 고초를 겪으셨는데 7번 자살 시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또 압록강인가 어디 건너다가 또 친구 하나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옛날 애인하고 결혼했는데 집에서 반대를 했는지 그 결혼하신 분도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인가 아들인가 하나 있었는데 5살 또 이렇게 잃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사시다가 나눔의 집으로 이제 오셨던 그런 분인데 이 김군자 할머니 개인의 삶이 사실은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89세를 일기로 이렇게 가셨다는데 그분이 이제 떠난 이 마당에 우리 남아있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만큼은 아베를 만났을 때 선제 공격을 했어요. 이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얘기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TF 그래서 이 위안부 합의 과정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37분 남으셨다는데 하여튼 하루빨리 그렇죠. 이분들의 원한을 좀 이렇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가서 손 의원님 이용수 할머니도 만나 뵌 것 같네요. 그럼요. 예. 할머니가 사실 호상 얘기는 할머니가 하신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제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저희도 모두가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저희도 위로를 한 게 이제는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섰으니까 될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되니까 건강하셔야 되고 버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 나이로 92세신 거예요. 91세고. 이용수 할머니? 예, 아니, 이제 돌아가신 분이? 예. 이문자 할머니가. 그래서 했고, 굉장히 성숙되시고, 지난번 그 나눔주변 갔을 때도 그랬었고요. 할머니들하고 얘기해보면은. 근데 그때 김군자 할머니는 건강하셨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먼저 가셨고, 그래서 지금 어제 만났던 분들이 이제 다 같이 저더러 우리가 그 나눔의 짐을 8월 15일 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같이 가신 분들? 네. 이분들 사진 찍은 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자고 그랬어요. 예. 보니까 송영길 의원, 손혜원 의원이 이용수 할머니랑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도 사진에 담겼던데, 그 이용수 할머니가 일어난다고 하니까는 그 송영길 의원, 손혜원 의원이 마중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이용수 할머니가 그냥 앉아 있으라고. 나이 많다고. 아니. 우리가 나가는데 마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가실 때 우리가 그러니까. 문까지 따라 나갔죠. 네. 네. 할머니가 나갈 때 이제 두 분이 마중하러 갔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앉아 있으라고 그냥 나이 많다고 높은 사람이 아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일들 봐라 이렇게 했다는데 이용수 할머니 스타일은 또 김군자 할머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멋지세요. 이용수 할머니가 세계 일주하면서 이렇게 위안부 실상 증언하시고 이랬던 분이고, 김군자 할머니는 마이크 혼다와 같이 미국 가서도 이렇게 증언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죠. 이용수 할머니 어떻게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세요. 저희 어머님보다 한 살 어리신데, 그래서 하여튼 전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까지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주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여운이 참 오래 갔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문자가 온 거예요. 사진 갖고 말이 많다 해서 이제 보고. 근데 항상 그 좀 아득한 그런 순간이 들어요. 이제 댓글 같은 거 안 보면 안 본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얘기 그만하죠. 네네. 네. 제가 한 말씀만 잘못했습니다. 드리면 이건 이제 무조건 잘못한 거고 이제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가셨던 분들한테 누를 끼쳐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엄숙하고 좀 그래야 될 장례식에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돌아가신 김군자 할머니한테 제일 죄송한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24일 날 평창에 갔다 왔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연아 선수 만났나요? 네. 왜 평창은 가신 거예요? 교문위 의원들 가셨어요. 그럼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유는 뭔가요? 저는 문 대통령 오시는지도 몰랐어요. 몰랐고, 예. 왜냐하면 그 영업무역 성기학 의장님이 후원자 대표로 인사하신다고 오래간만에 손 의원 얼굴 좀 봅시다 해갖고 저는 사실 스케줄 없애고 간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들어봤더니 대통령이 오시는 행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근데 갔는데 이제 영업무역이 제일 큰 스폰서예요. 아직 대기업들이 안 들어왔는데 이분이 내가 세계에서 겨울옷을 가장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스폰서를 해야지 해서 530억을 스폰을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대기업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김연아 오는지도 물론 몰랐죠. 근데 대통령 오시는 거 보고 근데 보니까 하루 종일 시간을 내셔서 오전에 오셔서 거기 관계자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행사 내내 계셨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평창올림픽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들 없고요. 그리고 예산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건축물들 지금 경기장들을 너무나 많이 지금 지어놔가지고 전체 완공이 되지 않은 것들 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끔찍해요. 어떻게 되려나. 근데 또 막 강원도 사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분당 같은 그런 도시가 될 거다. 이제 여기 전철 타고 가면은 뭐 서울에서 가면 1시간 반 정도면 가는 데가 됐죠. 1시간 반도 안 걸리죠. 그러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 수도 있고 웬만한 거리는 출퇴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들에 아무 문제가 없이 분양이 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제 전 정권에서 저질러 놓은 일들이지만 이것을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셔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 기사 나온 이후에도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평창올림픽 정말 반대했는데 뭐 인이가 갔으니 이제는 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마 그 대통령이 그런 그 효과를 바라고 정성을 다해서 어제 하루를 지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명예 들었습니다. 홍보대사. 네. 예, 그거 명함도 큰 거 받고 네. 그랬죠. 어쨌든 평창올림픽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잘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인천이 어려운 게 아시안게임 때
헛짓거리 한 것 때문이거든요. 주경기장 쓸데없이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네, 더 힘들어졌죠. 인천 출신으로서 더 속상하시겠네요. 말이 안 되는- 가슴 아프고 인천이 이렇게 되도록 아주 시작을 한 분이 지금도 다시 또 부활해가지고 그렇죠. 국회의원 하고 국회의원이요. 있습니다. 네. 안상수?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지으면 안 되는 거였고 돈을 아끼면 아낄수록 좋은 건데 네. 지금 지어가지고 사후 활용 하나도 못 하고 아휴, 인천에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사실. 트랙도 있고 거기는. 근데 안타깝죠.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인천은 쉽게 재정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휴, 힘든데 인천 저희 제가 좋아하는 인천 축구팀도 지금 선수단 급여도 잘 못 주고 근데 영입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인천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도 평창에 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스포츠 빅 이벤트 자꾸 줄이는 추세고 네. 개최권을 가지고 와도 반납하는 추세거든요. 과연 도움이 될까 하면 다시 한번 판단해볼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아니, 예전에야 이런 거 하면은 뭐 애국심이 고취되고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작용 크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행사장에 참석한 거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기원을 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니까. 원래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임기를 마쳤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하고, 마지막 폐회에는 그 다음 대통령이 들어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였어요. 그래서 네.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아까 경기장 얘기하셨지만은, 안민석 의원이나, 그리고 문화부에 뜻있는 그런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장을 했던 것이 조립식 경기장을 얘기했대요. 끝나고 나면 해체시키는 것을. 예. 근데 그것을 아마 최순실이나 이런 일당들이 이 경기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자기들이 뭔가 하고 남겨먹으려고. 싶었는지. 예,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이미 다 저질러 놓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됐죠.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것도 IOC에서도 남북한 분산 개최해라 얘기했는데 네. 이 정부에서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 그렇죠. 그것도 이해가 안 저 가요. 정부. 이 정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 정부. 네. 뿐 아니라 서울이나 이런 데 경기장들도 다 같이 나눠서 그렇죠. 하자고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그랬거든. 강릉도 나눠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원래는? 그것도 다 안 된다 그랬으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게 뭔가 그 건설에 뭔가 또 있는 거예요. 최순실 이익이 떴다 하면 분산된다 뭐. 생각했겠지. 그렇지. 그래서 분산 개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랬겠지. 여기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 강릉이 어떻게 되든 뭐 평창이 어떻게 되든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서 나라 돈으로 만들어서 또 특혜 분양 받고 불화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또 관련되는 거 쓰고 싶었던 거죠. 맞네요. 북한하고의 분산 개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전국을 활용하는 개최, 또 일본하고 분산 개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 때는 일본하고 같이 하고 다음 하계 올림픽 때는 우리가 또 같이 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 그렇죠. 근데 하계 올림픽 인기가 더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럼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카드였는데 그것도 박찬.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오늘 뭐 어떻게 혼나느라고 늦었나요? 뭐 손님도 많고 뭐 할 일도 좀 있고 그래서 예. 회의가 좀 늦어져서 아이고, 늦었습니다. 뭐 화제의 중심에 있는 손혜원입니다. 예,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죠. 김군자 할머니께서 예,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직접 조문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그 썰렁했나요? 처음에 가실 때? 아, 그게 아니고, 네. 그 전날, 돌아가신 날, 그 블로그랑 이 사람들이 이제 SNS에 올리는데, 너무 썰렁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예, 사람이 너무 없다. 떠나시는데 이럴 수가 없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확 마음이 동해가지고, 밤에 10시쯤 돼갖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같이 문상을 갑시다. 근데 그때 제가 왜 그 선거하고 나서 의원님하고 같이 우리 갔었잖아요. 나눔의 집이. 네, 광주 그리고 나눔의 그 두 집에. 번째도 또 제가 두 번 갔었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봤던 할머니예요. 마음이 짠하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또 갔다 올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좀 마지막 날은 좀 사람이 많은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같이 가자고 예.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한 30명 정도 같이 가시겠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도 놓이고 그러지만 또 혹시 그분들이 다 안 오실지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딴 분들까지 괜히 그래요. 저 그래서 때문에 뭐 그렇게 되고 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논란이 있으면서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서 어쨌든 예, 엄지척하는 것은 잘못이죠. 예. 잘못했고 그리고 끝나고 나왔는데 사진들이 쭉 올라왔는데 뭐 저는 사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이 송영길 의원님 괜히 같이 오셔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거기 와주신 그 100여 명의 분들 그 전날 밤부터 뭐 의정부에서 오시고 대전에서 오신 분들까지
그렇게 저 때문에 오셔서 너무 보람있고,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 조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의금을 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성의를 갖고 멀리서 오신 분들인데 그냥 제 실수 하나로 이 모든 분들의 그 성의가 다 그냥 한 번에 물거품이 됐다라는 게 저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 순간에 뭐 모든 분들, 제게 또 실망하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이송영길 의원님하고, 그리고 그날 와주신 분들께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 그렇죠. 잘하려고 하는 일들이 꼭 그 한순간에 긴장의 끈을 놓으면서 그냥 또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오시고 유승민 의원도 오시고, 그래서 잘하고 그랬더니 10시가 됐더니 그쪽에서 혹시 누가 일 좀 도와주실 분 있으면 좀 나와주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국회의원들 조기가 온 거예요. 이것을 좀 수거를 해서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제 택배사들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10명이 이제 보좌관들이 쫙 나갔더니 거기 계시던 남자분들이 다 나가서 그걸 순식간에 정리를 다 했어요.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10시까지 약속을 했잖아요, 있기로. 근데 10시 조금 전에 이제 송영길 의원이 오셔서 안에 방 쪽에서 이제 그 할머님들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가 다 끝나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우리도 끝나서 이제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 조기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제 같이 늦게까지 남아있던 분들은 되게 이제 오후가 돼서 좀 썰렁해지니까 늦게 되니까 저녁 늦게 그래서 앉아 계시던 분들인데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정말 제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일어나는 마당에 송영길 의원 아무 죄도 없이 제가 같이 찍자고 앉히고, 그리고 저쪽 자리 있던 분, 저쪽 자리 있던 분, 마지막 남아있던 분들이 다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선거할 때 제가 맨날 그 1번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실수가 나오고, 그렇다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을 또 안 하고 가만히 숨죽이며 그러고 있기도 어렵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이. 죄송하고요. 네. 앞에 시간 못 와서 죄송하고. 예, 기자들한테 전화가 지금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입장을 밝히기가 아직 아니에요. 밝혔어요? 사과 글을 올렸고요. 글 올렸고.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최근 들어선 저는 전혀 전화 안 받아요. 기자들 전화는 제가 통화 안 하고, 우리 김성애 보좌관이 그 공보 쪽은 잘 하고 계시고요. 김성애 보좌관 아까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더만. 연락이 오늘 하루 종일 받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과 글을 이제 써서 그 자료로 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구구절절히 그렇게 사과를 할 내용도 아니지만 이미 그 기사란 것은 좀 더 자극적인 걸로 쭉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사과를 했던 그런 얘기들은 잘 안 실리게 마련이죠. 그거야 할 수 없는 거지. 저는 그런 거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 의원이 어쨌든 사과를 했고요. 김경자 할머니 돌아가신 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렇게 자꾸 지금 살아계신 증언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살아계셨을 때 진솔한 일본 정부로부터의 사과, 배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37분. 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좌관들하고 입법보조원들까지 10명을 전부 상복을 입고 이제 7시까지 가라고 그러고, 저는 어제 아침에 평창을 갔었거든요. 평창에. 평창 가서 이제 행사하는 거 보고 시간 맞춰서 그 성남으로 갔죠. 갔더니 세상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직원들이야 그렇다지만 안에가 사람이 가득 차갖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잘 됐네요. 근데 그분들을 저는 한 명도 모르잖아요, 얼굴을. 근데 페이스북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습니다가 거의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 없을 때부터 거의 한 100명이 넘게 왔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7시에 이제 제가 7시부터 10시까지 있겠다고 이제 약속을 드렸죠.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계속 있는데 성남의 공의인들 협회에서 또 20명이 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상주잖아요, 바깥에서. 누군지 모르는데 저 때문에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몇 팀이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계속 하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또 국회의원 만나면 사진 찍자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좀 자제하다가 이렇게 남들이 안 보는 데서 그냥 기념사진만 이렇게 인증샷만 몇 개 찍어드리고 될 수 있으면 좀 덜 찍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막 일어나서 나가시면서 찍자고 그러고 하는데도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제가 국회의원들 카톡방에도 그 얘기를 적었어요. 저는